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정리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보아스 헤드의 가공육으로 인한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망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 5월 첫 사례가 보고된 이후 모두 8명이 사망했는데요.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해당 제품을 즉시 폐기하고 제품을 보관했던 냉장고도 살균 소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김태희 기자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2명, 플로리다주, 뉴멕시코주, 테네시주에서 각각 1명씩 리스테리아 식중독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직전에는 일리노이주와 뉴저지, 버지니아주에서 각각 1명씩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발병해서 입원 치료를 받은 사람도 최소 57명에 달합니다. CDC는 리스테리아균은 올해 5월 말부터 보고되기 시작했으며 8월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리스테리아 식중독 발생 수로는 2011년 이래 최대치입니다. 농무부 식품안전 및 검사청은 보어스헤드의 델리 등 700만 파운드 규모의 추가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25일에도 보어스헤드는 20만 파운드가 넘는 즉석 섭취용 독일산 소세지 제품과 일부 델리 육류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CDC는 모든 국민이 냉장고를 점검해서 해당 식품은 모두 리콜하던지 버리라고 권고했습니다. 유통기한이 10월 말인 것까지 해당되며 이를 제거한 뒤에는 냉장고와 그 제품이 닿았던 모든 곳을 철저히 청소하고 소독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균은 사람과 가축에 감염되는 공통병원균으로 12시간이 지나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발생하며 며칠에서 몇 주 뒤에 폐혈증, 뇌수막염을 포함한 심각한 증세로 이어져 사망할 수 있습니다. CDC는 해마다 리스테리아 식중독으로 약 1,600명이 발병하며 그중 260명 정도가 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이민 정책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불법 입국한 배우자와 그 자녀에 대한 사면에 대해 시행 보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시행 일주일 만인데요. 또다시 긴 법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김태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주 연방법원 판사 제이 캠벨 바커는 어제 미국에서 체류 중인 불법 이민자가 미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국토안보부의 정책 시행을 최소 2주 동안 보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커 판사는 이 청구는 상당한 중요성이 있으며 법원이 지금까지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소송의 쟁점이 된 정책은 국토안보부가 가족 함께 두기란 이름으로 지난 19일부터 시행한 프로그램입니다. 불과 시행 일주일 만에 법원의 제동에 걸리게 됐습니다. 이 정책은 약 10년 이상 계속 미국에서 체류한 불법 이민자가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 당사자와 그의 기존 자녀에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인 가석방 지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텍사스주를 비롯해 아이다호, 엘라베마 등 공화당이 주 정부 권력을 쥔 16개 주는 이 정책이 헌법을 위반한다며 합동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텍사스 연방법원 판사는 해당 정책 시행을 당장 중단하게 해달라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일시 보류를 명령했지만 추가 검토를 거쳐 이런 조처를 다시 해제할 수 있습니다. 또 보류 명령이 유지된다 하더라도 바이든 정부가 항소하면 소송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K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이 연방 대법원에 의해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백만 학자금 대출자들은 계속된 정책 제동에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어제 연방항소법원이 중단시킨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세이브의 시행을 원상 회복해달라는 바이든 행정부의 긴급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주리주 등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7개 주 정부는 올해 4월 세이브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를 통과할 수 없는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논란이 많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려고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정 다툼 끝에 지난 7월 제8순회 항소법원은 세이브 프로그램의 시행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달 초 대법원에
항소법원 명령이 큰 혼란과 불확실성으로 수백만 명의 학자금 대출자와 연방정부에 심각한 피해를 줬다며 세이브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긴급 요청했지만 법원은 어제 바이든 행정부의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최대 4,300만 명에게 1인당 최고 2만 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 정부에 그럴 권한이 없다면서 무효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난해 8월 소득 등에 따라 대출 상환액을 결정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원금 잔액을 면제하는 세이브 프로그램을 출범시켰지만 법원에 의해 잇따라 중단됐습니다. 미 동부 국악협회가 신임 회장 체제로 출발합니다. 협회는 그동안 명인열전 등 미국의 국악을 소개하고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왔는데요. 신임 회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하겠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미 동부 국악협회가 어제 뉴저지 허드슨 매너 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2년 한국국악협회 미동부 지부로 시작한 협회는 2018년 2월 미동부 국악협회로 명칭을 바꾸고 재출범했습니다. 국악협회는 그동안 한국의 인간문화재 등 저명한 국악인을 초청해 뉴욕, 뉴저지 국악인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는 명인열전을 개최하는 등 뉴욕을 중심으로 미 동부 지역의 한국 국악을 알리는 데 이바지해왔습니다. 초대 회장에서 물러나는 음갑선 회장은 이임사에서 지난 12년 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다며 앞으로도 박선영 회장이 이끄는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미동부 국악협회를 관심 가져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속적으로 수고하실 제2대 회장 박선영 회장과 회원님들에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더욱 열심히 우리의 문화, 국악을 알리는데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협회기를 전달받은 박선영 회장은 취임사에서 음갑선 전 회장과 회원들의 감사를 표하고 협회 발전과 국악인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저희 협회는 우리가 함께 가는 모두의 것이라는 모토 아래 서로 협력해 나아가는 협회의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한 미동부 국악협회는 현역에서 활동하시는 선생님들의 권위와 옹호를 위한 보호책과 원활한 협회 활동을 위해 미국 현지의 협력기관과 정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볼 것입니다. 어제 취임식에는 뉴욕 한국문화원 김천수 원장과 뉴욕 뉴저지 한인회장, 협회 회원과 국악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하고 신임 회장의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지난 6월 미국 주요 도시들의 주택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2배가량 넘어섰는데요. 뉴욕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다우존스 인덱스는 어제 지난 6월 미국의 코오로지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6.5% 상승해 사상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상승률은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6.3%도 웃돌았습니다.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0%로 둔화한 것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3.5%포인트나 높은 셈입니다. 고금리로 기존 주택의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게 집값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승률은 5월과 비교해 다소 낮아졌습니다. 브라이언 루크 S&P 다우존스 인덱스 수석은 주택 가격 상승세와 인플레이션 모두 둔화하긴 했지만 양자의 격차가 역사적인 평균보다 더 벌어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시별로는 뉴욕 집값이 9.0% 올라 상승률이 가장 높았고 샌디에이고 8.7%, 라스베이거스 8.5%가 뒤를 따랐습니다. 오리건주의 포틀랜드는 집값 상승률이 전년 대비 0.8%로 주요 20개 도시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제약사 일라이릴리가 자사의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의료보험 적용 제외 제품의 가격을 종전 대비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품 가격이 유럽 일부 국가에 비해 최고 6배나 높게 책정돼 비난이 이어졌고 정치권의 가격이나 압력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비만 치료제 열풍 속에서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와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 잽바운드 가격을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한 달치 투약 가격을 저용량은 $399, 고용량은 $549로 인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쟁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나 가격 변경 전 잽바운드의 보험 적용 전 가격은 월간 약 $1,000 수준으로 인하된 가격은 절반 수준입니다. 제약사 측은 가격이 낮아진 잽바운드는 메디케어나 비만 치료를 보장 범위에 두지 않은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가격을 낮추기로 결정한 비만 치료제 새 제품은 기존 간편한 자동 주사가 아닌 유리병 형태로 판매돼 복용자가 직접 주사기를 구매해 써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을 낮추는 대신 복용자에게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 옵션을 제시한 것입니다. 현재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를 투약하는 미국인은 3천만 명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GLP-1은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으로 혈당 조절에 중요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 식욕 억제를 돕는 방식입니다. 적은 식사로도 오랜 포만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게임 체인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배터리 화재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전기 자전거와 노트북, 전자담배 등에 사용하는 소형 배터리에 의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 폐기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로 인한 화재는 2022년 이후 626건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배터리 화재로 인해 최소 5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최근에는 배터리가 쓰레기 트럭 내부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폐기된 배터리로 인해 발생한 쓰레기 트럭 화재 사건 수는 2017년 한 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8월 초까지는 23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폐기물 운송업체는 쓰레기 압축기 아래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거나 배터리가 액체와 섞이면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로 인해 뉴욕시 환경미화원들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 위생국에 따르면 리튬이온 배터리, 플라스틱, 유리 등을 수거하는 브루클린 선셋파크의 재활용 센터에서는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생국은 화재 예방을 위해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레기통이나 재활용 수거함, 전자폐기물 수거함에 버리지 말고 매주 토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운영되는 지정 장소에 폐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살인적인 물가가 이어지면서 뉴요커들의 삶이 더 팍팍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당수의 뉴요커들이 생활비의 상당 부분을 크레딧 카드에 의존하면서 카드 빚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월 최소 상환액도 갚지 못하는 가구 수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뉴욕시 1인당 크레딧 카드 부채는 평균 $4,627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11%, 지난해 2분기와 비교하면 8.7%가량 증가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2분기 기준 전국 평균 1인당 크레딧 카드 부채 규모는 $3,978 수준이라며 뉴욕시의 크레딧 카드 부채 규모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뉴욕시 거주자들의 경우 임금 증가 속도보다 크레딧 카드 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 증가 속도는 소득 증가율의 3배 규모로 파악됐습니다. 올해 2분기 현재 크레딧 카드를 가진 뉴요커의 12.2%는 적어도 한 개 이상의 크레딧 카드 부채가 90일 이상 장기 연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2분기 10.6% 대비 급증한 셈입니다. 뉴욕시 5개 보로 중에서는 브롱스 거주자들의 크레딧 카드 부채 규모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브롱스 거주자 중 최근 30일 이상 크레딧 카드 대금을 내지 않은 이들의 비율은 3.9%로 2021년 4분기 0.9%의 4배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브롱스 다음으로는 퀸즈 지역의 신규 연체율이 2.73%로 높았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은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더 많은 뉴요커가 푸드 스탬프와 같은 사회 안전망에 의존하고 소비 지출이 감소해 뉴욕시 경제가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 주간 브리핑을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